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후 2시 국민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집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감찰 무마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죄명은 업무방해, 허위 위조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직권남용 등입니다. 조국에게 유죄 판단이 유지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함께 연관된 자들이 최강욱, 백운우 등 당시 청와대 안에 있었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이들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에 커피 같은 마실 음료를 들고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 정문을 걷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들이 진면목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정부를 운영할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오직 먹잇감만 눈에 보였을 터입니다. 문재인은 당시 노골적으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며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그들이 진면목을 알았겠습니까? 더욱이 대개 악당들은 진면목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고 얼굴에는 아주 선한 미소를 띠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항소심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들이 진면목을 알고 있을까? 그런데 사법부는 살아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김우수 부장판사가 선고한 조국의 2심 형량은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다만 정경심은 같은 징역 1년형에 반성한다고 하여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참작이 됐습니다. 조국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는 서서히 풀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조국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조국에 대한 형사재판 사실심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최종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이 끝나면 아마도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입게 여겨 사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일가족은 아들 외에는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성을 통째 흔든 것 치고는 형벌은 무척 가볍습니다만 그래도 조국 일가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조국당을 만든다고 하고 딸 조미는 별다른 반성도 없이 유튜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편이 갈려 있습니다. 어쨌든 선고 이후 조국은 상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아마 그 새로운 길은 어제 그가 운을 뗐다시피 정치판에 뛰어들어 창당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한편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 않겠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가 이틀 전
밤에 방송이 된 윤석열 대통령 KBS 인터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최근 갤럽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 않겠다. 한동훈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명품 백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한 데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적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도 공감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더는 당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도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리스크라고 프레임을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하나만 짚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실 비서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후배 검사들, 거의 50명이 넘는 이 정치지망생들이 우르르 TK와 PK 텃밭으로 몰려간 것, 이걸 두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입김이 작용한다면 이번 국민의힘 선거는 폭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분, 텃밭 공천 신청을 한 것을 사실상 그분이 철회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는 덕분에 여당이 강남과 서초 새 판을 짠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검사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아낀다는 검사 출신입니다. 이원모가 지난 4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사실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온갖 풍설이 떠돌았습니다. 하필 강남을은 21대 총선 전까지 종로를 지역구로 하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황교안의 종로를 넘기면서 공천을 받은 곳입니다. 그는 마침 김형호가 사친을 했다에 비난을 받다가 공천을 취소한 지역에 뒤늦게 공천을 받은 행운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박진호로서는 기사회생을 한 것인데다가 전화위복의 행운을 누린 셈이 됐습니다. 박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장관으로 발탁되기까지 했으니 본인으로서도 강남을로 온 게 정치 인생의 일대 전환기가 됐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윤 대통령의 시름이 두텁다고 소문이 난 이원모가 공천 신청을 했으니 세인들이 입방아에 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대통령의 아무런 언질 없이 이원모가 박진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서를 내밀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진은 이제 용퇴해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KBS 사사건건에 갔을 때도 이 문제는 화제였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원모의 뒷배로 있을 것인가? 그 경우에 수도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너무 자명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이래도 되느냐? 강남 공천을 받기에 부적절을 하다. 이런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떻든 안방인 강남을에 사설의 현역 박진과 그리고 대통령 측근 이원모가 맞붙게 되자 언론은 대통령실에서조차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고 썼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과 서초는 보수 텃밭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의 당선이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공천 단계 때부터 주목도도 아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언론부터 의석 한 석보다도 공천을 통해 전체 당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른바 컨셉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지도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강남은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남에 괜찮겠다는 기준은 이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언론은 또 현재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우선 추천 지역, 이른바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면서 강남을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텃밭 안방은 상향식 공천이 우선인데 서울, 강남, 서초 같은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히 필요한 인재를 내리꽂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원모가 스스로 결자해제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원모는 6일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강남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강남, 서초는 주로 당의 선거 구상에 맞춰 대부분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 김용호는 놀랍게도 강남 갑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 태용호를 공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탈북자를 강남에 공천하면서 다양성과 소수자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한편으로 이미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탈북자를 공천했는데도 당의 절대 우세 지역인 강남갑에 또다시 상향식 공천을 포기하고 탈북자를 내리꽂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강남과 서초에는 심윤조, 김정훈 같은 외교관 출신과 그리고 이혜훈, 윤희숙, 강석훈 같은 경제학자 출신들, 그 외 고 김동길 선생과 그리고 김등용, 최병열, 박찬종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공천을 받는 정치 1번지였습니다. 또 고승덕, 오세훈 같은 주목받던 정치 신인들이 공천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텃밭이라고 해서 공천을 함부로 하다가는 역풍이 불기 쉽습니다. 근래 강남을 마치 비례대표 의석처럼 여기다가 지역의 외면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증명되지도 않은 데다가 연고도 없는 사람을 당에서 내리꽂는 것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그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 선거조차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 전현희 후보에게 강남을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주 의외의 패배였죠. 지난 총선에서도 강남을은 공천이 문제되어 이를 취소한 뒤에 박지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강남을의 세곡동뿐 아니라 인근 선거구인 서초을의 양재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을 많은 차이로 이겼던 겁니다. 안방이라며 방만한 공천을 한 결과 민심이 떠났던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아주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포인트 올라서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테이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4일간 진행한 이른바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7%, 그리고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6%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아직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무려 19%포인트는 높지만 지금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은 37%로 4%포인트가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0%를 유지했습니다. 무당청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진 24%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내세운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 8.6 운동권 청산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51%,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 결과에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 독재 청산론은 어떨까요? 솔직히 제가 놀랐습니다. 이 역시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58%,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5%.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8.6 운동권 청산론보다 오히려 반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축구가 연일 국민적 분노의 분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 클린스만은 전략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쳤는지 패스미스를 연발했고 몸놀림도 둔감했습니다. 선수들끼리 호흡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합에 참패하고서 클린스만은 놀랍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를 해고하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말입니다. 그런 뉴스가 더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틀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KBS 대담을 두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클린스만만 욕먹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좌파 신문이 내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과 없는 윤 대담, 설 밥상에 오르나. 아마 좌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번 명품백 사건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야당 농객들은 최재형 등을 주거 침입죄로 수사하는 걸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 쪽에서 그런 공작을 폈다면 어땠을까요? 광화문에는 연일 정권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처럼 치사한 정치 공작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